네,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극 상태에 대해서 배우고 잠시 쉬었는데요. 분극 상태에서는 일단은 휴지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휴지 상태에서는 이제 분극을 띠고 있는데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라고 했고, 그 원인에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자극이 주어진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막에 있던 이 통로 단백질들 중에서 개폐형 통로 단백질들 있죠. 그 개폐형들은 자극에 따라서 열리고 닫힌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자극이 이제 가만히 있던 이 상태에서, 무자극 상태에서 자극이 탁 뉴런에 주어지게 되면 그때 개폐형 통로가 그 자극에 반응을 해서 문을 열게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개폐형 통로가 자극에 반응해서 통로 그 문을 열게 되면 이제는 확산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 확산에 의해서 그러면은 나트륨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칼륨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전하, 막의 안과 밖의 어떤 이 이온의 입자수가 달라지면서 전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원래 처음 휴지 상태를 분극이라고 얘기했다면 이러한 전하의 변화가 생긴다는 건 분극이 깨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탈분극이라고 표현을 해요. 탈분극.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탈분극 상태에서, 즉 자극이 주어지면 탈분극이 되는데,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칼륨은 그러면은 왜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 둘 다 개폐형 통로가 있긴 하지만 이 열리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트륨 통로는 아주 자극을 받자마자 빠르게 열리는 반면 칼륨 통로는 천천히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나트륨은 빠르게 들어오게 될 거고 칼륨은 아직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맞죠? 그래서 지금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일단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칼륨 통로가 아예 안 열린다는 게 아니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자극이 주어지자마자는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안으로 이제 확산되어 들어오니까 막 안쪽이 그러면은 이제 나트륨이 많아지죠, 원래보다. 그래서 막 안쪽이 플러스로 바뀌어버려요. 막 안쪽이 플러스, 막 바깥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이런 식으로 전하의 변화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탈분극이라고 얘기해요. 되겠죠? 자, 그림에서는 이제 나트륨은 들어오고 칼륨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트륨은 한마디로 뻥 이렇게 열렸고 칼륨은 서서히 아주 느리게 열리는데, 이 통로라는 건, 개폐형 통로라는 건 자극이 주어졌을 때 한번 이제 열리면 계속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열렸다가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자신의 패턴대로 다시 닫히게 되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자극을 받았을 때만 열리고 다시 닫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나트륨이 열려가지고, 나트륨 통로가 열려가지고 나트륨이 막 들어오고 나서 이제 나트륨이 닫히겠죠. 그쯤에 칼륨 통로는 차츰차츰 더 많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무 약간 표현이 나트륨이 완전 닫히면 이제 칼륨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글을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나트륨과 칼륨 동시에 둘 다 자극을 다 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열리는 걸 이제 시도를 하는데, 나트륨은 빠르게, 그에 반면에 칼륨은 아주 느리게 열리기 때문에 이제 나트륨만 열리고 칼륨은 거의 닫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이제 곧 닫히고 시간이 지난 후에 나트륨이 들어올 만큼 이제 들어왔고 막 안쪽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나트륨 통로는 닫히는데 그제서야 칼륨 통로는 이제 최대치로 점점점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칼륨 통로가 열렸으니까 칼륨이 세포 밖으로 이제 확산에 의해서 이것도 확산이겠죠. 확산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밖으로 나가면서 원래대로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막 안쪽이 마이너스, 막 바깥쪽이 플러스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는데 이 상태를 재분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제일 처음에 휴지 상태일 때는 분극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극을 딱 받았다? 그러면 탈분극이 일어나고요. 이때는 나트륨 통로를 이용해서 나트륨들이 아주 빠르게 급격히 막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다시 또 나트륨은 닫히면서 그때서야 칼륨은 최대치로 열리기 때문에 이제는 칼륨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서 다시 분극으로 돌아오게 되는 재분극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분극이 되고 난 후에 이온의 재배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재분극까지 일어나고 나면 이제 자신들이 할 건 다 했어요. 하고 나서 다시 이온의 재배치라는 거는 이 휴지 상태에서 항상 작동하고 있던 이 단백질들 있죠. 이러한 단백질들은 계속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확 휩쓸고 간 거예요. 자극에 의해서. 뭐 개폐형들이 막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확 이렇게 휩쓸고 간 후에 다시금 얘들은 작동하고 있던 이 단백질들은 계속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온들이 원래 상태로 재배치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온의 재배치라는 거는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다시 계속 작동하고 있던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또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다시 나트륨과 칼륨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현상을 이온의 재배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받은 후에 이 뉴런에서 이온의 어떤 분포나 막전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이렇게 크게 나누면 분극, 탈분극, 재분극으로 나눌 수가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제 이온의 재배치까지 해갖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까지 이게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극을 받았을 때 한 사이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주의 깊게 보지 않았는데 이 오른쪽에 그래프도 있잖아요. 이제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다시. 그럼 분극 상태에서는 이런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다가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자극이 딱 주어진단 말이죠. 자극이 주어지면 탈분극이 일어나야 되겠죠. 탈분극. 그래서 이제 점점점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면서 막 안쪽이 플러스를 띠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그러면은 이렇게 왜 이렇게 바로 안 되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왜 안 지워지지? 잠시만요. 뭔가 멈췄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 이러죠?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편집 없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조금 기울어진 이런 상태가 생긴 후에 확 막전이가 증가하느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살짝이 이제 나트륨 통로가 조금씩 열리면서 쉽게 말하면 간을 본다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역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역치. 자, 여기가 역치전이라고 하는 전위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엄청 작은 자극을 내 몸에 이렇게 가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지만 자극이 주어졌기 때문에 뉴런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인지를 하고, 인지를 한다는 거는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즉 역치 이하의, 그러니까 자극을 주긴 줬는데 너무 약한 경우에는 이 역치 전이 해당하는 이 전이까지 이제 올라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올라오지 못하면 그대로 이제 소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치 전이 이상의 자극을 못 주면 계속해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소멸하고 이런 과정이 막 반복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활동전이가 발생했다고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자극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인지하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변화라는 거는 뭐 역지전 이하도 일어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지하는 이러한 자극은 역치전이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가가지고 나트륨이 조금씩 열리다가 자극의 세기에 따라서 이 처음에 열리는 나트륨 통로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약하면은 통로가 많이 안 열리면서 역치까지 이렇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극이 어느 정도 이제 세어진다면 이 나트륨 통로에 열리는 개수가 많아지면서 전위가 더 많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역치 전위에 딱 도달하게 되면 그때 엄청난 나트륨들이 빠르게 확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조금씩 이 자극의 세기에 따라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개수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세기가 커질수록 증가하다가 역치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모든 나트륨 통로, 개폐형 나트륨 통로가 다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 되어야. 그래서 그걸 표현해 놓은 게 이러한 막전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증가하다가 확 이렇게 모든 통로가 열렸을 때 확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사실은 문제에 뭐 잘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막전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지금 이 단계 이 부분 역치 이하일 때 의문이 생길까봐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분포 상태에서 마이너스 70을 가지고 있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이제 확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이러한 막전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탈분극 상태죠. 이게 지금 탈분극 상태죠. 탈분극에서는 이렇게 막전이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재분극이 될 때는 다시 이렇게 칼륨이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 마이너스 70이 원래의 막전이었는데 마이너스 70보다 더 이렇게 밑으로 더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여기 표현이 안 됐는데 과분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극이었다가, 여기 분극이었다가 탈분극이었다가 재분극을 띄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게 마이너스 70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과분극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분극 상태로 됐다가 이온의 재배치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한 번의 사이클.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그럼 과분극이라는 거는 왜 일어나느냐? 만약에 이 과분극이라는 거는 칼륨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재분극 상태에서 더 과해지면 과분극이잖아요. 근데 재분극이라는 건 칼륨이 빠져나가는 건데, 이전에 나트륨이 막 안쪽으로 많이 들어온 상황에서 칼륨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칼륨이 빠져나갈 때 이 나트륨이 안쪽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이 나트륨의 플러스 이온의 반발 힘이 생깁니다. 칼륨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 반발 힘에 의해서 더 많은 칼륨이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과분극이 생기는 건데, 과분극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쨌건 재분극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과분극 상태가 있다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과분극 상태를 이룬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70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인데 별거 아니죠,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흥분이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봤던 그림을 여기서 묶어놓은,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교과서 6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오개념이 생기기 쉬운 내용. 자, 두 가지만 딱 할게요.
먼저 탈분극 상태일 때 계폐형 나트륨 통로가 확 열리면서 빠르게 나트륨 이온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바깥쪽보다 바깥쪽보다 안쪽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트륨들이 안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도가 원래는 바깥쪽이 나트륨이 높은 건데 안쪽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진다. 탈분극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탈분극에서는 나트륨 통로에 의해서 확산되어서 들어오잖아요. 나트륨이. 확산이라는 거는 농도 평형을 이루는 게 맥시멈이에요. 농도 평형을 이루는 데까지 들어오고 그 이상 더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죠. 확산이라는 이 물질의 이동 방식 자체가. 그렇다면 최대한 많이 들어와도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지면 같아졌지 안쪽이 나트륨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항상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항상 세포 바깥이 안쪽보다 높다. 이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트륨 농도의 이온은 절대 어떤 농도의 역전은 일어날 수 없다. 왜? 확산에 의한 이동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랑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잘 나오진 않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또 오개념이 생기기 쉬운 게 재분극이 일어나고 나면 칼륨 통로가 열려서 세포 안에 있던 칼륨이 밖으로 유출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막전이가 다시 휴지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죠.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되돌아왔지만 이온의 분포는 휴지 전이와 같지 않다는 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트륨이 일단 이때는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칼륨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재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전위는 처음과 동일해졌지만 안쪽은 나트륨이 많은 상태고 바깥은 칼륨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나트륨만 딱 봤을 때 바깥보다 안쪽이 많다 이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쪽의 농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나트륨이 원래의 휴지 전이 때보다 더 많아져 있는 상태죠. 똑같이 바깥쪽은 원래 휴지보다 칼륨이 더 많아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전위가 같아졌다 하더라도 이온의 분포는 휴지 전이 때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온의 재배치 과정을 통해서 재배치가 되어야만 즉 나트륨 칼륨 펌프나 항상 열려있는 통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온이 다시 재배치가 일어나야 원래의 휴지 상태의 이온 분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개념이 생기기 쉬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를 한번 보시면 이제 잘 나오는 용어들을 보시면 문제집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표현하니까 탈분극일 때는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라고 했죠. 우리 항상 뭔가 용어를 쓸 때는 세포 안쪽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면 편해요. 그러면은 나트륨의 유입이 되겠습니다. 맞죠? 안쪽 기준이니까. 바깥으로 봤을 때는 사실 나트륨이 빠져나가는 거지만 세포막의 안쪽 기준으로서는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유입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탈분극에서는 나트륨의 유입이 일어난다. 같은 원리로 재분극에서는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칼륨의 유출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칼륨은 유출이 일어난다. 전부 다 안쪽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보기 63페이지 생각해보기 막전이와 이온의 막 두가도 변화. 자,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그 탈분극이 일어날 때는 나트륨 통로가 빠르게 열리면서 나트륨이 먼저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일어난다고 했지만 칼륨이 아예 열리지 않은 상태는 아니다. 뭐 이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를 그래프로 잘 나타낸 게 지금 63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즉
지금 탈분극이 일어났어.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탈분극이 이렇게 일어나 있는 상태, 막전이의 변화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막 추가도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탈분극이 일어날 때 먼저 증가하고 있는 게 나트륨이죠. 나트륨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하지만 그때 칼륨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칼륨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트륨은 빠르게 또 이렇게 감소하는 반면 칼륨은 조금 천천히 좀 더 유지했다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보시면은 뭐 나트륨은 빠르게 열렸다 닫혔다. 그 다음에 칼륨은 좀 느리게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보시면 휴지 상태에서 나트륨의 막 투과도와 칼륨의 막 투과도를 비교해보자. 자, 휴지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래요. 휴지 상태. 휴지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거를 비교해봐야 되잖아. 이거. 휴지 상태를 보니까 지금 나트륨은 1인 반면 칼륨은 75예요. 이온의 막 투과도는 이제 오른쪽 수치를 봐야 됩니다. 이온의 막 투과도를 지금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수치를 보면 나트륨은 1일 때 칼륨은 75 정도. 그래서 휴지 상태에서는 칼륨의 막 투과도가 나트륨의 막 투과도보다 75배 정도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것은 뭐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가 나트륨 통로보다 훨씬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투과도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휴지 상태에서 분극을 형성하는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모든 걸 연결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전이가 발생할 때 막전이 변화를 나트륨과 칼륨의 막 투과도와 관련지어서 설명해보자 했는데 이 그래프를 읽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결국은 나트륨은 막 투과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 급격히 그러면서 막 전이도 급격히 상승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후에 나트륨은 또 막 투과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칼륨의 막 투과도는 하지만 그때는 높아져서 결국 나트륨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칼륨은 세포 밖으로 빠르게 나가면서 또 막전이 자체는 급격히 낮아지고 이 전체를 그냥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언어로 설명을 하면 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내용들을 설명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흥분의 전도 과정이라는 건데 흥분의 전도 과정. 자, 흥분의 전도 과정. 전도라는 건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이렇게 뉴런의 한 뉴런을 기준으로 만약에 자극이 여기 이렇게 주어졌다. 여기가 자극이다. 라고 했을 때 한 뉴런 안에서 전도는 자극이 주어진 지점으로부터 양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양방향. 되겠죠? 자극의 전도는 뭐라고요? 자극이 주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전도라고 해요. 즉 자극이 주어진 지점에서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이러한 일들이 한 지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먼저 이 부분에서 이제 자극이 주어졌나 보네요. 이 부분에서 이제 자극이 일어났고 그럼 자극에 의해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서 나트륨이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때문에 결국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거죠. 전후 관계를 따지자면.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이 안쪽에 어떤 전위의 차이가 생겨버리죠. 이러한 전위차에 반응해서 옆쪽에 이런데, 그러니까 옆쪽에 존재하고 있던, 이런데 이제 존재하고 있던 개폐형 통로들도 또 자극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여기도 열리고 하니까 점점점 이 활동 전이의 발생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 간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처음에 발생한 지점은 이 지점이었는데 이 지점의 변화로 자극을 받아서 또 옆 지점에 있는 개폐형 통로들이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흥분의 어떤 변화가 옆으로 이동해 간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나트륨이 들어온 이 전이 변화에 의해서 여기서 또 개폐형이 열리면서 여기서 또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지점은 이제 활동 전이가 발생한 후니까 다시 이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겠죠. 옆에서는 이제 탈분극이 일어날 거고, 반면 지나간 이 지점은 재분극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탈, 여기는 재분극,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이 이해가 될까요? 또 그러면은 이 탈분극이 일어난 이 지점 때문에 또 옆부분에서 또 탈분극이 일어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그게 밑에 그림입니다. 옆에서 또 이제 옆 지점에서 탈분극이 일어날 거고, 그 이전에 탈분극이 일어났던 이 지점은 재분극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은 표현을 하자면 이 부분은 이온의 재배치가 일어날 것이고.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극의 이동이 점점 이 한 지점에서 발생을 했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동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흥분의 전도 방향 나오죠. 흥분의 전도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어떤 이 흥분이 이동되는 현상을 전도라고 한다. 전도. 되겠죠? 전도의 의미 아시겠죠? 봐봐요. 지금 뉴런에서 이렇게 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쪽으로 사실 근데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이쪽으로 가는 건 별 의미가 없죠. 이쪽으로는 이제 신경세포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긴 가지만 별로 쓸모가 없고, 이쪽으로 이제 전도되어 가게 되면 이 이후에 오는 뉴런으로 다시 이 자극이 이동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지금 여기서 이제 전도되어 온다. 여기서 이제 전도가 되어 오고, 그 다음 뉴런으로 이제 이 자극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흥분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도라는 거는 한 뉴런 안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전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쭉 이동해 올 수 있지만, 옆으로 이 자극이 이동해 올 수 있지만, 자, 그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갈 때는 이 사이에 뭔가 틈이라는 게 있잖아요. 틈. 맞죠? 그러니까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틈을 이동해 가야 그 다음 뉴런으로 이동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뉴런에서 그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흥분이 이동되는 거. 이거를 흥분의 전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전도랑 전달을 구분하라고 했는데, 흥분의 전도라는 건 한 뉴런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흥분의 전달이라는 거는 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이동되는 걸 전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점 알겠죠? 그러면 전달 과정은 조금 이따가 볼 거고, 마지막 나오는 개념이, 전도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개념이 도약 전도라는 건데, 자, 우리가 전도가 되는 원리를 지금 방금 배웠단 말이죠. 뭐냐면 이렇게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나트륨에 의해서 변화되는 어떤 이 전위들 때문에 그 다음 나트륨 통로가 또 열리고 하는 건데, 마리집 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집 신경에서 이 마리집의 역할이 뭐냐면, 얘는 전련체의 역할이에요. 전련체, 마리집은. 여러분, 전련체가 뭐예요? 우리 이 전기 도선에 피복 쌓아두는 거, 이거 전기 안 새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절연체라는 거는 이 절연체가 있는 부분을 통해서는 막의 안과 밖으로 어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이동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리집을 한번 봅시다. 마리집 같은 경우는 마리집이 절연체 역할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 마리집이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는 이온의 출입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단순히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마리집이 있고 이게 마리집이 있고 이게 마리집이 있을 때 여기 자극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일로 이제 나트륨이 들어오는데, 이 나트륨의 이 변화에 의해서 원래 옆부분에 있는 또 다른 통로 단백질, 개폐형 통로 단백질이 열리면서 나트륨이 또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절연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트륨이 들어올 수 없는 구간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나트륨의 이 전위의 어떤 전위의 변화의 영향이 이 마리집을 통과한 이 지점까지가
거의 한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이 지점까지는 이 변화를 인지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 있던 이 단백질들이 이 변화를 인지해서 다시 통로가 열리면서 또 나트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지점, 그러니까 이 마리집을 통과한 그 다음 지점에서 또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 자극이 만약에 마리집이 아니고 민마리집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오고 바로 옆으로 계속 이제 이동을 시키니까 옆으로 이 변화를 인지하게끔 하니까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통로들보다 차근차근 열리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열려야 돼. 맞죠? 열려하고 나트륨이 들어와야 돼요. 반면에 마리집이 있는 경우에는 나트륨이 들어왔다가 이 마리집을 통과해서 그 다음 아주 빠르게 뛰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 열려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랑 뛰어가는 것 중에 어떤 게 자극의 전도 속도가 빠를까요? 당연히 마리집의 자극의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마리집이 민마리집보다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르다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마리집은 이렇게 빠르게 점프 하는 형태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점프 하는 전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약 전도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도약하는 형태잖아요. 점프 뭔가 도약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도약 전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제 전도는 끝이 났고요. 전도는 끝났어요. 전도의 원리 알겠죠? 전도는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선생님이 계속 구분을 강조했던 전달입니다. 전달이라는 거는 다시 설명하자면 한 뉴런에서 그 다음 뉴런으로 흥분이 이동돼 가는 거. 즉 이렇게 뉴런이 있고 그 다음 뉴런이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여기서 이 끝에서 여기로 이동해 가는 거. 즉 이 끝을 우리가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했었죠. 축삭돌기 말단이고 이 부분은 가지돌기. 가지돌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이렇게 흥분이 이동되어 오는 걸 흥분 전달이라고 표현합니다. 되겠죠? 그러면 흥분의 전달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느냐? 아주 간단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먼저 시냅스라는 거 개념이 나오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이 용어만 언급 안 했을 뿐이지 이 시냅스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줬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한 뉴런에서 그 다음 뉴런, 지금 이 앞에 이 아이가 지금 앞에 뉴런이고요. 얘가 지금 뒤에 뉴런이에요. 그러면 앞에 뉴런과 뒤에 뉴런의 경계 부분,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시냅스. 이게 앞 뉴런, 이게 앞에 뉴런, 이게 뒤에 뉴런이라면 앞에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뒷 뉴런의 어떤 가지돌기 혹은 가지돌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경세포체 이들 사이의 어떤 경계 부분, 이들 사이의 부분을 시냅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실제 시냅스에 있는 틈을 시냅스 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흥분의 전달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흥분의 전달.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느냐? 자, 보시면 무슨 올챙이처럼 생겼지만 뉴런의 그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축삭돌기 말단에는 어떤 그러니까 소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둥글둥글한 어떤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어떤 주머니 같은 건데 색깔을 바꿔서 이런 주머니들 안에는 다양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통틀어서 소포라고 얘기하는데 시냅스의 축삭돌기 말단에도 이러한 소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말단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축삭돌기 말단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소포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냅스 소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이 시냅스 소포들은 어떤 물질들을 얘들이 감싸고 있느냐?
신경 전달 물질. 자, 여기 다시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화학 입자들을 이 소포들이 감싸고 있어요. 말단에서요.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떤 뭐 반응을 억제하는 물질, 그 다음에 촉진하는 물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시냅스가 방출하는 물질들에 의해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신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학 물질들을 통틀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감싸고 있는 시냅스 소포가 축삭 돌기 말단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시냅스 소포라는 건 축삭 돌기 말단에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다가 흥분이 전도되어 오면, 자, 여기 1번 그림 잘 보세요. 흥분이 이 말단까지 전도되어 오면 이 시냅스 소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막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막과 결합.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자면 이게 말단이면 막과 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안에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런데 막은 굉장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히고 이게 가능해요. 그림을 그리자면 이게 지금 말단이고요. 이 말단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막은 아주 유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여기 있다 신경전달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 2번, 3번 되겠습니다. 자, 2번에서는 시냅스 소포가 말단에 결합을 한 거고요. 3번은 이 결합해가지고 막이 열리면서 신경전달 물질이 빠져나오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신경전달 물질이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 보라색깔로 표현된 얘들도 통로예요. 통로. 나트륨 통로. 되겠습니까?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에 존재하고 있던 나트륨 통로, 얘들도 개폐형 통로인데, 아이고, 글자가 잘못 쓰네요. 개폐형 통로인데, 얘들은 우리 전도할 때처럼 어떤 전위의 변화에 의해서 열리는 통로가 아니라 화학물질과 결합되었을 때 열리는 통로예요.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이 그 다음 뉴런의 개폐형 나트륨 통로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서 여기에 있던 이 나트륨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안쪽에 나트륨들이. 그러면은 안쪽으로 이제 세포막 안쪽으로 다시 나트륨들이 들어오니까 나트륨 이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또 탈분극이 일어나는 게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탈분극이 일어났으면 이 뉴런 안에선 다시 전도가 일어나겠죠. 이러한 흐름 알겠습니까? 그래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전달이 일어나는 건 시냅스 소포와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신경전달 물질이 이 개폐형 나트륨 통로, 이 나트륨 통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용체,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체 역할을 하는 통로겠죠. 수용체 역할. 수용체 역할을 하면서 이 물질과 결합을 했을 때 열리는 이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열리게 되면 나트륨이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또 확산에 의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 뉴런에 다시 탈분극을 일으키게 되는, 그리고 그 다음 뉴런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 자극을 받은 것처럼 탈분극에 의해서 또 점점점 전도되어 가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 다음 뉴런으로 이어지려면 동일한 이 흥분의 전달 과정으로 인해서 그 다음 뉴런으로도 또 전달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이런 과정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원리는 이게 다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흥분의 전달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있습니까? 방향. 흥분의 전달은 한마디로 그 뒤에 뉴런으로부터 앞에 뉴런으로도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흥분의 전달이라는 거는 시냅스의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시냅스 소포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건데, 반대로는 이 시냅스 소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냅스 소포가 신경세포체 부분에는 없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흥분의 전달은 무조건 처음 뉴런으로부터 다음 뉴런으로만 전달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요. 방향성이 있고, 반면에 흥분의 전도는 자극이 이렇게, 만약에 뉴런이 이렇게 있고
자극이 이렇게 주어져 자극을 조금 가운데 그려볼까요? 자극이 혹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주어진다면 양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양방향이다. 이 얘는 한 방향이고 맞죠?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예쁘죠?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런 차이점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 모두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처음 나오는 용어도 많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할만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거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건 흥분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여러분 교과서 65페이지를 보시면 교과서를 보시면 이건 잘못됐네요. 교과서 선생님이 안 갖다 놨네. 다시 교과서 65페이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 교과서 65페이지를 보시면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하기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수행평가랑 관련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같이 포함되는 단원으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거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이 근수축인데 선생님이 진짜 욕심내서 이 부분도 온라인으로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여러분 시간을 보니까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너무 욕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만 조금만 여유가 있었어도 한 10분만 더 여유가 있었어도 선생님이 근수축까지 마치고 깔끔하게 끝을 내고 싶었는데 굉장히 수업하는 도중에도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근수축까지 할까 말까. 근데 민심이 너무 떠날 것 같아가지고 근수축은 여러분들 이제 등교하면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봐요.